자, 156페이지 봅니다. 자, 156페이지 보시면 이 주택에 소요가 있고 수요가 있고 소요가 있죠. 네, 이 두 개 구별하는 것만 좀 볼게요. 일단 수요와 소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나눠놨겠죠. 수요와 소요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두면 돼요. 딱 정리를 하면 수요는 욕구야. 우리 배웠지? 수요는 욕구라 배웠잖아요. 소요는 욕구가 아니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요는 디맨드고 소요는 니즈야. 이제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요는 유효 수요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되거든. 구매력이 있어야 돼. 그게 수요예요. 그럼 소요는 구매력과 관계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관계 있어요. 소요는 필요량이야, 필요량.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봤을 때 수요는 정부와 관계 있을까 없어? 수요는? 자,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빨리 잘 바꾸시네. 경제 주체 얘기했잖아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기억납니까? 공적 주체가 정부, 사적 주체가 민간, 민간을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는 크게 정부하고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둘은 약간 대립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상반되는 개념이야. 정부하고 시장은 좀 상반돼. 그럼 우리 수요와 공급은 정부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 수요와 공급은 시장. 그래서 시장 참여자라 그러잖아. 시장 참여자가 누군데?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그럼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정부 원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라고? 시장. 그럼 시장이 똑바로 못하잖아. 그럼 정부가 들어와. 그걸 나중에 공부할 정책이야.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근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도 정해지고 균형량도 정해지고 그게 자원 배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시장의 본연의 기능이거든. 근데 시장이 이런 일을 똑바로 못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간섭해. 정부가 개입을 해. 이걸 정책이라 그래요. 다음에 배워, 정책론에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관계 있다. 무슨 말 했어요? 그럼 수요는 시장 원리야. 그럼 시장 원리에 맡기면 저소득층들은 구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시장은 저소득층들 도와 못 줘. 무슨 말 했어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 맡겨놓으면 욕구에 의해서 양과 가격이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저소득층들은 돈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 집 필요해, 필요 없어? 집이 필요해. 근데 시장 원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 자,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집 살 돈이 없어. 이 사람이 돈은 없지만 집은 갖고 싶잖아요. 수요입니까? 수요가 아닙니까? 수요 아니거든. 이 저소득층의 필요에 의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그 집을 소요라 그런단 말이야. 소요. 그럼 이 소요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과 관계 있을까?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관계 있을까? 그래, 이게 핵심이야. 소요는 저소득층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딱 나눠놔야 돼. 그럼 우리 효율성과 형평성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요는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 그래! 형평성이 저소득층과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효율성은 시장 원리라 그랬죠? 수요는 효율성, 소요는 형평성,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 나오면 저소득층을 떠올립니다. 뭐를 떠올린다고? 저소득층. 그러면 저소득층들에게 필요로 하는 주택 수를 소요라 그래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필요한 소요를 할 때는 좋은 집일까요? 아니면 최저 주거 수준일까요?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최저 주거 수준이라는 거는 수요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죠. 외우려 그러지 말고 이 자체를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수요. 시장 경제 원리 이런 말 보입니까? 유효 수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정부 방임이라고 돼 있나요? 이게 무슨 말? 정부는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는 정부가 원래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니까. 시장에 맡겨놔야 돼. 자, 그 밑에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중산층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 구매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소요 한번 봐보세요. 소요. 주택 정책상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정부 개입돼 있잖아. 정부 개입. 최저 주거 수준 이런 말 나옵니까? 형평성 이런 말 나오죠? 유효 수요일까요? 잠재 수요일까요? 잠재 수요지. 잠재 수요와 관계 있어 얘들은. 구매력은 없어.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소요 그러면 저소득층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 보이세요? 자, 이건 박스입니다. 이건 주택시장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주거 분리와 여가작용 보이세요? 근데 거기도 박스예요. 제가 이 두 개를 왜 박스 칠하고 그러냐면 큰 2번의 주택시장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을 묶어서 한 문제를 잘 냅니다.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오지선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일단 여가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주택의 수요와 주택 소요에 대해서 봤고요. 얘는 조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주택의 여과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처음에 새 집을 짓죠. 어떤 동네를 개발해가지고 새 아파트가 막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 이제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일단 들어가거든요. 신상품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10년, 20년을 살아요.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낡아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팔고 또 다른 새 집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게 팔 때, 그럼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살겠죠. 맞아요. 이처럼 상위층이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이 사용하던 집을 하위층이 물려받아 쓰는 것을 하향 여과라 그래요. 하향 여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하향이라 그러죠. 상위층이 쓰던 집을 하위층이 물려받아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해는 되셨어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이 물려받는 거야. 형님은 새 바지 사. 동생은 형이 입던 바지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하향 여과입니다. 자, 뜻부터 우리 교재해 볼게요. 뜻은 안 어렵죠? 자, 하향 여과. 기억.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보이세요? 네, 줄 치세요. 뜻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뜻은 하향이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있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하향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상향 여과는 뭐겠어요?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상위층이 쓴다 이 얘기겠지. 좀 부자연스럽지만 동생이 입던 바지를 형이 입는 거니까 좀 이상하잖아. 맞아요. 하향이 자연스러워, 상향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하향 여과를 능동 여과라고도 불러요. 능동적이란 말이야.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그럼 시험은 자연스러운 걸 내야 돼? 부자연스러운 걸 내야 돼? 자연스러운 걸 많이 낸단 말이야. 아니 그래 물론 부자연스러운 거 물어볼 수 있는데 하향 여과가 일반적이잖아요. 시험 하향 여과 훨씬 잘 나와. 그래서 하향 여과가. 자, 또 봅니다. 자, 형님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물려주는 게 하향 여과라 그랬잖아요. 자, 동생들이 많아. 사촌 동생하고 많이 있어. 그 형님이 입던 바지를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동생들이 싫대. 형님 바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없어. 형님 바지에 수요가. 그럼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형님 바지를 서로 입으려고 그래. 형님 바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 그럼 물려주기가 어려워? 쉽죠? 맞아요. 우리가 낡은 집 형님 입던 바지를 우리 저가주택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저가주택.
부자가 살다가 점점 낡아졌기 때문에 이런 집을 저가주택이라 그러거든요. 중고주택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하향여가가 일어날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없을 때 일어날까? 그 형님 바지를 필요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재 보세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됐을 때 발생한다 보이세요? 줄치고 이 별표예요. 답으로 잘 내요.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일어납니다. 중요하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 하향여가는요 수선을 안 해요.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여가는 수선한다 수선 안 한다? 수선 안 해. 수선은 안 해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형님 바지 그대로. 그럼 시험에서 수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안 내. 표현을 이렇게 잘 안 낸다고.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내. 어떻게 표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선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수선 비용이 들어가요. 수선을 하게 되면 가치가 증가하죠. 수선하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럼 수선 후 가치 증가가 있어. 그럼 수선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내요. 이렇게. 그럼 만약 시험 질문에 수선 비용이 수선 후 가치 증가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수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라고요. 지문을 딱 읽고 수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그럼 수선 안 하면 무슨 여가다? 수선 안 하면 하향여가야. 안 하고 그냥 물려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네 입어. 아시겠어요? 안 고치고 그냥 네 입어. 하향여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 교재에 그런 말이 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적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상향여가는 뭘까? 뜻.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상위층이 쓰는 거야. 아니 가난한 사람 저소득층이 살던 집에 부자가 왜 들어간대 거기를? 무슨 머리 총 맞았나? 왜 들어가겠어? 고쳤다는 얘기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했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상향여가는 기본적으로 수선한다는 거야. 수선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재개발, 재건축.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여가와 관계 있다는 겁니까? 상향여가와 관계 있습니다. 상향여가와. 자, 보세요. 여기가 낡은 집들이 많이 있어. 낡은 집들이 많다고. 그럼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맞아요? 그럼 이 집을 지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이 저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하향여가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보다 또 못한 사람이 또 팔고 또 그 사람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저가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 어떻게 돼버린다? 재개발하지. 지금 뭐 신정동전에 오래된 주택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 재개발 때문에 요즘 뭐 도장 받으러 다녀서 많잖아. 그죠? 있어. 요즘 있죠. 신정동 되게 많이 있어 여기 지금. 또 아니면 저쪽 야암동에 이런데 옛날 오래된 주택단지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빨간색 벽돌로 지은 주택들 많은지.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재개발이 일어나죠. 그럼 재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누가 들어와? 그렇지, 고소득층들이 들어오지. 이런 여가를 뭐라 그런다? 상향여가라 그래요. 그럼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일어난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없을 때 일어난다. 없을 때. 그래서 상향여가 교재 보세요. 상향여가 기억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동그라미 합니다. 수선 동그라미, 재개발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선한다는 거죠.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용한다?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면 상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돼 있나요? 그 줄치고요. 고가주택의 수요가 있다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저가주택의 수요는 없고 고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 거기를 재개발해버린 내 말 아닙니까? 그 위에다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이렇게 더 적어주세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는 상향여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선한다는 걸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크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수선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수선하면 상향여과, 수선 안 하면 하향여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밑에 156페이지에 양가림의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 있죠? 이거는 제가 안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3월달에. 지금 굳이 할 필요 없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하향여과 옆에다가 우리 교재 주택의 예고 현상 동그라미 1번에 하향여과 있죠? 그 여백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두세요. 하향 옆에다가. 하향여과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무조건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나요. 무조건이란 말 제가 가로로 왜냐면 시험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저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불변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무조건 증가한다.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하향여과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늘어나. 왜 늘어나는지는 3월달에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7페이지인데요. 주거분리라고 나오죠? 주거분리와 여가작용. 자, 일단 주거분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주거분리란 줄치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여기까지 줄을 다 합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주거분리라 그래요. 그럼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맞아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도 되고,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뭐라고 부른다? 주거분리라 불러요. 그 밑에 제가 일단 줄치고 설명드릴게요. 그 밑에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줄칩니다. 줄 쳤어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럼 이런 주거분리는 왜 일어나느냐? 줄 칠게요.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자, 그럼 주거분리 첫 번째 뜻.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거다. 이 주거분리는 인근 지역이 좁은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에서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나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거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외부 효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이유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게 이제 주거분리란 말이에요. 주거분리. 직주분리가 아니고 주거분리. 직주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과 주거지역이 떨어진 게 직주분리고, 이게 주거분리.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제가 뭐 저소득층들을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여기는 정외부 효과가 강할까요? 부외부 효과가 강할까요? 이 동네 가면 있잖아. 쓰레기가 좀 많아. 밤늦게 술 먹고 다니면서 노래 고성방 가는 사람 좀 많아. 좀 그래. 그리고 정비가, 동네 정비가 잘 안 돼 있어. 맞아요? 집도 좀 정비가 잘 안 돼 있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부외부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고쳐도 집값이 500만 원보다 더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 100만 원도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저급주택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저기 고급주택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내가 100만 원만 들여서 집을 고쳐도 집값은 100만 원보다 더 오른단 말이에요. 왜? 정의의 효과가 강하거든. 저기는 쾌적해, 동네 자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저기는 계속 고쳐, 여기는 안 고쳐. 그러니까 저기 안 깨져, 그대로 유지가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여기는 계속 수선한다. 여기는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커. 그러니까 계속 양호한 상태로 계속 수선을 하면서 계속 수선을 하니까 양호한 상태 유지가 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여기는 수선한다 안 한다? 계속 안 해. 결국 나중에 썰렁가 돼버려. 여기는 판잣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판잣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담인데, 그럼 이 깨지려면 어떻게 하면 깨져? 이 사람이 엄청 노력을 해야지. 맞아요? 이 지역이 수선을 계속 하면 되겠네. 그러면 동네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해 안 해? 잘 안 하지. 우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 한 8시에 눈을 떴다, 가면 할 일이 없네. 계속 찾아야. 계속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 상태지. 근데 이 사람이 각성을 해가지고, 개천에서 욕나는 거야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침 일찍 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절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생각해봐. 새마을운동. 초가집을 바꾸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것도 시작했다니까. 그래 내가 청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점점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 해보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책상 정리부터 딱 해봐봐. 기분이 우중충하잖아. 청소부터 싹 해봐봐.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힘이 안 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운동부터 해야 돼. 저도 운동을 잘 못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그때는 내가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몸이 건강해, 의욕이 생겨. 몸이 아픈데 뭐가 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안 그래요? 그럼 일단 산책을 한다든지 몸을 좀 움직여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걸 주거분리라 그러는데, 이건 외부 효과와 관계 있다? 얘들은 계속 수선 안 하고 얘들은 계속 수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돼버리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집니다. 사실은 이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자,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이 동네, 이 집이, 지금 집이 낡았어요. 지금 부자들이 살고 있어. 지금 낡았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수선하려고 그러니까 수선 비용이 더 커. 요 지역이 지금. 그럼 수선 안 하겠죠? 그럼 이제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인근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온다 이 말입니다. 상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죠, 일종의. 그죠? 이러한 현상을 침입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런 침입 현상이 일어나. 하향여가입니다. 그럼 계속 침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속.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지역이 돼버릴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겠죠? 맞아요? 침입의 결과 일어나는 게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런 현상을 계승천이라 그럽니다. 그럼 침입이 먼저 일어난다, 계승이 먼저 일어난다? 침입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집은 고가주택이다, 저가주택이다? 저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하향여가가 계속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이 무조건 늘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향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고소득층들은 집이 없네? 집을 팔았으니까 그럼 고가주택은 어떻게 해야 돼? 새로 지어줘야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월 달에 다시 할 내용인데, 그럼 이 여과라는 거는 있잖아요. 저소득층들은 새 집을 받는다, 항상 헌집을 받는다. 그래. 저소득층들은 항상 헌집을 받는 거야. 하향여가. 고소득층들은 헌집 받는다, 새집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과 현상의 이 뜻은 뭐냐면,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집은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고,
고소득층의 집은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신규 공급을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가의 기본 뜻이에요. 그래서 교재 아까 제가 156페이지에 아까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명 안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가주택 보세요. 제가 나온 김에 해버립시다. 동그라미 2번에 저가주택 시장 보입니까? 그 옆에다 적으세요. 저가주택 시장 옆에다가 하향 여가를 통한 공급 이렇게 적으세요. 하향 여가를 통한 공급. 저가주택은 신규 공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돼. 그건 하향 여가가 아니야. 자, 오른쪽에 고가주택 시장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그 옆에 적으세요. 신규 공급을 통한 공급. 신규 공급을 통한 공급. 말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하향 여가가 발생하면 저가주택 시장, 저소득층의 저가주택은 신규 공급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X예요.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야. 고가주택은요, 신규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살던 집은 저소득층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부자들은 어떤 집을 살고? 새 집을 살고. 이게 하향 여가예요. 형님은 항상 새 바지 입고, 동생은 항상 물려받고, 이게 하향 여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럼 억울하면 돈 벌어야지 뭐.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그런 의미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예요. 거기 경계지역에서 여가현상 보입니까? 네, 거기서 기억, 니은 별표할 텐데요.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긴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 경계지역이 있다면 경계지역 여기. 자, 이 지역은 지금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죠. 근데 부자 동네와 가깝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집은 다른 저소득층 주택보다 비싸게 거래될까, 싸게 거래될까? 그렇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증 거래됩니다. 정외부 효과가 많이 넘어오거든. 정외부 효과가. 자, 그런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원래 부자 동네지만 저소득층과 좀 가깝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외부 효과가 많이 날라와. 그래서 여기는 할증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그렇죠.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기억년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자, 기억에 고소득층 주거지역 중 줄치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움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역 인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할증 거래된다, 할인 거래된다, 할인 거래돼. 그래, 고소득층 주택이지만 할인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니은 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 줄치세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움으로, 이 말 인접했다는 뜻이죠. 여기는 무슨 거래된다? 할증 거래된다 이 뜻입니다. 별로 그런 내용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중에 여러분 중개하실 때 마찬가지지만 좀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부자 동네 가까이 있는 집들은 좀 비싸게 거래된다니까.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부자 동네 집이지만 좀 저소득층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들은 조금 싸게 거래되죠. 나중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불량주택 볼게요. 불량주택은 뭐냐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는 거야. 판잣집만 물도 막 새고 뭐 주택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게 불량주택인데, 그럼 이 불량주택은 왜 발생할까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처음에 새 집이야. 새 집. 그러다 이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물려줘. 무슨 여가예요? 하향. 자, 이 물려받은 사람이 또 한 10년 살았어. 그러다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 또 물려줘. 무슨 여가예요? 하향. 또 물려줘. 계속 물려줘. 그랬더니 집이 이제 거의 집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불량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량주택은 일단 하향 여가의 결과물입니까? 상향 여가의 결과물입니까? 그 계속 물려줬거든. 그 불량주택은 첫째 하향 여가의 결과물이에요.
상향유가는 수선하는 거라니까. 그죠? 하향유가 결과물.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집을 물려받을 때 물려받는 사람은 왜? 그럼 그 집이 낡은 집이지만 계속 물려받고 있잖아. 그 집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낡은 집을. 왜 샀을까? 낡은 집을.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 말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소득의 문제냐 이 말입니다. 소득의 문제다. 그래서 시장 그 불량주택이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야.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야. 이 말은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 말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 말은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다.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 봅니다. 불량주택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며 줄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왜 생기느냐? 저소득 문제다 이 말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 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생기는 거지 시장이 자원 배분을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득을 높여줘야지. 소득을. 맞아요. 철거와 같은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따라서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죠? 그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 뭐 직업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맞습니까? 근데 저소득층도 교육은 또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이 배워야 돼. 요즘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저기 뭐 고용 노동층 저런 데 가면 직업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자격증도 좀 따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100만 원짜리 세미나도 들어다니는데 맞습니까? 부자들 아침 일찍 자기 몸 관리 더 잘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책도 더 많이 보고 그 예전에 그 비행기 그 스튜디스인가 저기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비행기 타면은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신문을 요즘 비행기 신문 요즘 비행기 하도 안 탄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워낙 KTX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에 국내에서 비행기 타면 신문을 주잖아요. 옛날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경제 신문도 있고 스포츠 속 요즘 스포츠 속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 일간 스포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스포츠 속을 많이 본다네. 연예 이거 그런 거. 근데 또 퍼스트 클래스로 가시는 분들은 국제선 같은 경우에 경제 신문을 많이 본대요. 사실은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연예 신문 좀 봐도 될 만한 그 사람들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들은 돈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 공부는 별 관심이 없고 연예인 가십거리에 관심이 더 많은 거야. 예? 그리고 보면 우리 또 시험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든 뭐 변호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뭐 공사모도 있고 또 뭘 준비하는 모임 있잖아. 공부는 하고 내 그 모임에다가 카페만 들어가 있어. 뭐 한 번은 가볼 필요는 있겠지만 거의 계속 들어가면 뭐해야지. 공부하는데 이제 그 정보 얻어봤자지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안 되고 부가적인 데다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이루려면 딱 핵심을 찔러서 들어가야지 자꾸 쓸데없는 거 격가지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딱 핵심을 찔러 들어가야지 자꾸 다른 격가지를 자꾸 신경 쓸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죠? 불량주택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다. 저소득의 문제이다. 그래서 철거와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 문제 한두 개 풀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먼저 3번 한번 볼게요. 작년 31회 때 문제네요.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여기 제가 빨갛게 적어놨잖아. 이거 내가 늘 적거든. 내가 늘 적거든요.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증가해. 이게 나왔어요. 이 답이었어. 감소한다고 돼 있죠. X입니다. 증가입니다.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 양은 늘어나요.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나요. 1번 답이야. 이걸 못 찾으면 이제 큰일 나 이제. 2, 3, 4, 5번엔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1번의 답이 8개 나오거든요. 1번 답 8개예요. 우리가 40문항이기 때문에 1번 답 8개, 2번 답 8개 다 그렇게 배정이 되거든.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그렇게 다 모든 국가시험은 다 그렇다. 모든 국가시험은 번호가 똑같이 배정된다. 설마요가 아니야 진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자, 나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나 오늘 시험 보는데 길 가다가 2번이라는 숫자가 보여. 나 2번만 밀어버려야지. 2번만 쫙 밀었다. 8개 맞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읽고 다 찍었어. 근데 답이 다 피해갔어 이 사람. 5개도 못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잖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모든 번호는 똑같이 배분됩니다. 그럼 1번 답 몇 개라고? 8개야. 그럼 1번 답을 놓쳤잖아. 1번 지문을 잘 읽어야 돼. 여러분 오지선다 중에서 가장 집중력이 읽어야 될 지문이 몇 번이다? 1번. 근데 나중에 제가 시험 임박하면 이거 다 말씀 다시 드리는데 1번 지문은 항상 집중해야 된다. 1번 지문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은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관광지 딱 내려주잖아 사람들을. 쇼핑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첫 집 잘 안 갑니다. 나중에 나올 때 보던 잘 지나가 이렇게. 첫 집은 잘 지나쳐요. 사람 5명 중에 고를 때도 1번 첫 번째 사람은 잘 안 봐요. 이 사람의 심리야. 1번 지문은 잘 안 읽는 경우가 많다니까 집중력이 떨어져. 의도적으로 1번 지문은 집중력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야 돼. 1번 답이 몇 개니까? 그리고 1번이 답인데 놓치잖아. 데미지가 너무 커. 1번 답인데 놓쳤잖아요. 그럼 2, 3, 4, 5번 중에 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시 읽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또 읽거든요. 또 읽어요. 한 번 답을 놓친 거는 또 놓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읽을 때도 또 없어요. 두 번째는 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진짜 울지. 눈물이 난다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그동안 했는데 우는 사람은 합격하는 사람들이야. 눈물을 보인다는 거 그거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뭐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가방 던져놓고 가는 우리 애들도 보면 시험날 뭐 가지고 가방 던지고 놀러간 애들이지. 그 공부 못한 애들이야. 집에 와가지고 시험 못 봐도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이번 시험 못 봤지만 다음 잘 볼 가능성이 높아. 절실하잖아. 그러니까 우는 거야. 나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답이 왜 없느냐 이거. 보니까 별로 만만해 보이는데 그럼 시험지에 구멍이 나. 눈물이 떨어지면 구멍이 나지 시험지에. 밑에까지 구멍 다 나버려. 타격이 엄청 커. 민법도 구멍이 막 나. 민법도. 그러니까 엄청 타격이 크다니까. 1번 지문을 잘 읽어야 된다 항상. 아시겠어요? 2번 답 찾았거든. 자 2번 보겠습니다.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야 돼. 재개발. 고소득층 이용한데 무슨 영화입니까? 상향. 그렇죠.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혜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변화되지.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딱 막아버렸잖아. 하향여가 안 일어나도록.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딱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수선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개량 비용이 더 크니까 수선 안 하지? 그건 무슨 여가야? 그렇죠. 그래서 이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이게 다 끊어버려야 돼. 끊고 생각해야 돼. 끊고 딱 결론을 내리고 읽어야 돼요. 아 수선 안 하겠구나. 그럼 하향여관에 그리고 읽어야 돼요. 쭉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만 연결이 안 돼.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자 5번 봅니다. 여가 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회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회부 효과를 어떻게 한다? 피한다. 당연한 얘기지.
그럼 답 몇 번입니까? 1번이야, 1번. 그렇죠. 네. 사실은 시험장 가면 1번 답인 걸 보고 딱 답을 체크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배짱이 없어.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체크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앞 4번 말고요. 1번 한번 볼까요? 자, 159페이지 1번.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주택의 질도 떨어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득도 달라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2번에요.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당연한 얘기지. 3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까? 4번. 주택의 하향 여과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증가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4번이 틀렸네요. 하향 여과,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자, 5번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할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부터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